눌리고 올리냐 바로 올리냐, 어차피 선택은 두 가지밖에 없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캐쳐입니다. 현재 지금 반감기다, 비트코인 과열이다, 차트 분석이고 뭐고, 이거보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AI의 대장 엔비디아의 실적이 내일 새벽 미국 증시가 끝나고 나서 폐장 후에 발표가 됩니다. 지금까지 올해 경기 침체 온다, 경기 안 좋다라고 했지만 결국에 S&P 500, 나스닥, 다우 다 끌어올렸던 게 뭡니까? 결국에 AI고, 지금 심지어 크립토 시장까지 이 AI의 영향, AI의 붐으로 AI 생태계 코인들이 지금 시장을 견인해서 상승시키고 있다. 만약에 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제가 봤을 때 증시건 크립토건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어쨌든 간에 일단은 엔비디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주면서 또다시 증시와 크립토 시장까지 견인을 시켜줄 가능성이 현재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고, 물론 엄청나게 시장이 이 AI 열풍으로 인해서 과열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머니 블랙홀, 미국의 매그니피션트 7, 이 매그니피션트 7의 시총이 세계 2위 증시인 중국의 증시 시총보다 높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알파벳, 애플,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이 테슬라, 이 7개의 미국의 빅테크의 시총이 중국 세계 G2인 중국 증시 시총보다 지금 더 크다. 얼마나 지금 이 시장이 과열이 되어 있는지 볼 수 있는 건데, 항상 제가 말씀드렸던 과열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과열이 1, 2, 3, 4, 5단계가 있는데 여기 1단계, 2단계에서 바로 뛰쳐나오면 안 되고 눈치 게임을 잘 해서 적어도 우리가 나오려면 4단계, 5단계까지 가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이 매그니피션트 7 그리고 AI를 업은 이 빅테크들의 시총 상승은 제가 봤을 때 아직 우리가 뛰어내릴 단계는 아니다. 그리고 그 과열에 불을 붙여줄 게 바로 내일 새벽에 있을 엔비디아의 시총 발표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신중하게 접근하고 싶다라고 하면 엔비디아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을 하시고 접근하시고, 만약에 지금 잘 포트 구성해 두셨고 AI 코인들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거 잘 포트 구성하셨다라고 하면 한번 흐름을 좀 지켜봐도 충분히 긍정적인 흐름이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이번에 또 CME 페드워치에서 5월달조차 금리를 동결한다고 하니까 시장 또 폭락하는 거 아닐까요, 캐처님? 계속 이런 식으로 금리 인하 시기 늦춰지면은 시장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지금 금리 동결을 예상하는 이유 뭡니까? 다들 올해 경기 침체 올 거고 바로 경제 붕괴될 것처럼 했지만 생각보다 GDP부터 여러 가지 지표들이 계속 견고하게 나오고 있고, 지금 연착률 큰 위기 없이 가볍게 소프트 랜딩 할 수 있다라는 내러티브가 퍼짐에 따라서 금리 지금 바로 유동성 풀어주고 금리 내려줄 필요 없겠다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5월달조차 금리 동결 확률이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게, 금리를 내리는 것만이 유동성을 풀어주는 게 아닙니다. 그럼 작년엔 어땠습니까? 작년에 계속 금리 올리고 동결하고 금리 내려주지 않았는데도 왜 증시부터 크립토까지 왜 올랐습니까? 결국에 중요한 거는 뭐다? 파월과 재무부 옐런의 통화 정책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 미국의 6대 은행 상업용 부동산 연체 규모 대손 충당금 넘어섰고, 어쨌든 지금 은행들 위기에 빠진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팩트다. 금리는 안 내려주고 동결하더라도 작년에 영래포와 BTFP로 뒤에서 몰래 돈 풀어줬던 것처럼 아마 올해도 금리 당장 안 내려주더라도 또 은행들 위기 터진다라고 하면 분명히 구제해 줄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미국도 은행들 무너지면 도미노로 쓰러지는 거 막기 위해서 돈 풀어줄 건데, 지금 거기다 또 엄청나게 유동성 풀고 있는 거 누굽니까? 바로 중국이다. G2 중국은 지금 지준율 인하했고 LPR까지 내리면서 지금 경기 부양하겠다고 안간힘 쓰고 있고, 그 경기 부양하는 게 뭡니까? 연료는 돈이다. 이 시진핑이 지금 사회 침체, 우리 시대의 가장 중대한 위기다라고 하면서 대폭 금리를 내렸다. 그러면 답은 나왔습니다. G1 미국과 중국 모두 결국엔 뭐냐? 돈을 풀 거다. 제가 말씀드렸던 거, 반감기고 뭐고 대선이고 그런 것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돈의 흐름이다. 근데 이 두 나라가 지금 돈을 풀 것이라고 어느 정도 우리한테 암시를 해주고 있고, 만에 하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만약에 돈 안 풀어주고 진짜로 침체 와서 은행들 다 무너지면 캐처님 어떻게 되나요? 이번에 얼마나 이 크립토와 가상자산이 뜨거운지 우리들은 알 수 있었습니다. 미국 시장이 3일 연작으로 휴장을 했는데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1조 달러를 넘어섰다. 이 얘기는 뭡니까? 전통 레거시가 무너진다 한들 그 위기의 대안으로 비트코인이 떠오를 수 있다는 것을 이번 휴장 때도 한 번 더 증명해냈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오히려 위기가 왔을 때, 침체가 왔을 때 빛을 발하는 자산이 비트코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이번 휴장 기간 동안 모든 핵심 기관들의 비트코인 현물 ETF의 토탈 볼륨 거래량이 역대 최고치를 갱신했고, 피델리티부터 비트와이즈, 바네크, 아크인베스트먼트, 인베스코 모든 ETF들이 다 올타임 하이. 그리고 심지어 바네크의 호들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없다가 진짜 역대급 수준의 유입이 들어왔다. 이 얘기는 뭡니까? 비트코인의 시대가 점차 도래하고 있다. 그리고 월가 기관들은 향후의 미래에 올 수 있는 침체를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어떤 이런 일련의 작업들, 피난처 역할을 할 수 있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미국의 1위 거래소 코인베이스는 또 어떤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습니까? 지금 바이낸스가 위축된 틈을 타서 코인베이스의 인터내셔널은 지금 하루 거래량이 처음으로 10억 달러를 돌파했다 라고 하면서 전 세계로 지금 코인베이스 확장도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으면서, 이번에 코인베이스가 밝힌 바에 따르면 런던 사무실에서 영국 런던시 장관을 모시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고, 그는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강조하고 글로벌 암호화폐 허브로서 영국에 대한 비전을 공유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영국은 600만 명 이상의 영국 성인이 암호화폐를 소유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유럽의 크립토 핵심지입니다. 근데 이런 핵심지까지 코인베이스가 완전히 깊숙이 침투했고,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이제 모든 기관이 암호화폐를 보유하기 시작했다. 이번에 월가의 비트코인 현물 ETF의 유입량, 기관들이 얼마나 뜨겁게 비트코인을 원하는지 이미 데이터로, 팩트로 증명을 해냈고, 또 엄청나게 고무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난주에 5억 달러 미만을 운용하는 한 RIA 같은 경우는 미국의 개인들 자금을 관리해주고 자문을 해주는 그런 기관들입니다. 근데 이런 기관들이 보수적인 모델은 3%, 공격적 모델의 경우 5%로 비트와이즈의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아마 이런 내러티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가속화될 것이고, 여러 RIA 모델의 이런 비트코인 ETF를 추가하는 흐름은 계속 이어질 거다.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경제학의 기초는 뭡니까? 수요와 공급이다. 근데 이제 4월이 되면 공급량은 절반으로 반토막 나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포트폴리오에 이 비트코인 현물 ETF 제도권으로 정식 승인을 받은 비트코인을 이런 식으로 3% 5%만 추가한다라고 하면 수요는 엄청나게 말도 안 되는 속도로 증가할 건데 공급량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그럼 가격이 중장기적으로 오르겠습니까? 하락하겠습니까? 이 정도 원리는 제가 봤을 때 현명하신 저희 캐쳐 구독자님들은 모두 다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채택이 더 빠르게 가속화될 수 있는 이유, CME, 미국 최대의 기관용 선물 거래소인 CME 그룹은 3월 18일에 마이크로 유로화 표시로 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선물도 출시한다. 마이크로로 해서 조금 더 많은 기관들이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이 확대되고 있고,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부터 미국 1위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의 전 세계 글로벌 확장, 그리고 이런 CME 초대형 선물 거래소의 여러 가지 비트코인 파생 상품들까지 수요가 넘칠 일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홍콩이 우리한테 힌트를 줬는데, 홍콩 중앙은행이 암호화폐 보관 서비스, 수탁 서비스 제공 기업에 대한 지침을 발표했다라고 하면서,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홍콩 중앙은행은 홍콩이 암호화폐 허브로서의 타이틀을 다시 되찾기가 중요하다. 미국한테 지금 ETF와 이런 코인베이스, 미국에서 출발된 내러티브에 중국이 지금 패권이 뺏겨 있는데, 이런 것을 다시 찾아오기 위해서 디지털 자산에 대한 수탁 서비스 제공이 관심 있는 공인기관에 대한 지침을 발표하면서, 통화청이, 그 까다롭다는 홍콩의 통화청이 규제된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하는 작년에 도입된 라이센스 제도에 추가됐다. 이 얘기 뭡니까? 지금 홍콩도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하면서 정식으로 제도권으로 비트코인 편입시키려는 움직임. 또다시 수요가 폭발할 수 있는 단서가 여기서도 또 하나 추가됐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 비자에 이어서 세계 최대의 카드 업체인 마스터카드조차 최신 암호화폐 신흥 시장에 초점을 맞춘 모바일 결제 앱인 SWO페이와 협력해서 암호화폐 로열티 보상까지 제공하고 있다. 세계의 1위인 비자와 2인 마스터카드 모두 지금 크립토 시장에 굉장히 친화적인 모습, 대중이 매스 어덥션을 가중시킬 수 있는, 채택을 할 수 있는 이런 연결고리, 브릿지 역할을 계속해서 이 최대의 카드사들조차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우리가 초점을 맞춘다면 향후에 딱 그냥 단순히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공급보다 수요가 많으면 가격은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나열드린 내용들을 보셨을 때 앞으로 수요가 증가하겠습니까? 아니면 수요가 떨어지겠습니까? 이 질문만 여러분들이 하시더라도
중장기적인 방향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너무나 잘 아실 거고, 주기영 대표조차 온체인까지 지금 누적된 주소로 유입된 비트코인 유입량이 25.3만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을 누적 중인 지갑의 수들이 엄청나게 증가했다라는 거. 그 얘기는 뭡니까? 계속해서 누군가는 이 비트코인을 엄청나게 주머니 속에 꾸깃꾸깃 넣어서 계속해서 모으고 매집하고 축적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인 이 누적 주소의 정의를 보면 고래들의 지갑일 수밖에 없다라는 게 증명이 됩니다. 나가는 트랜잭션이 없다. 그러니까 유출되는 건 없고 계속 유입만 된다. 매집만 한다. 그리고 잔액이 10BTC를 초과하고 중앙화된 거래소 채굴자 계정은 빼버린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 고래들, 기관과 엄청난 자본가 고래들의 대량 축적 지갑 수가 지금 이런 식으로 늘어나고 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린 손바뀜, 개인들의 쌈짓돈들이 계속해서 이 고래들의 뱃속으로 들어가고 있고, 실제로 파이어 차트만 보더라도 아직도 지금 개인들 뭐 하고 있습니까? 플랑크톤들, 개미들, 새우들 아직도 지금 비트코인 너무 올랐어요, 무서워요, 더 떨어질 것 같아요, 떨어지면 살게요 하면서 다 팔고 던지고 있고, 얘네들 물량 또다시 갈색 고래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가격이 횡보하고 52K에서 박스권 그려주고 있지만 갈색 고래는 다시 매수에 동참했고 빨간 상어도 매수를 지속하고 있다. 다만 한 가지 조금 우리가 유의해서 봐야 되는 거는 스마트한 트레이딩을 하는 보라고래들이 약간의 매도세에 들어왔지만 어쨌든 간에 가장 큰 고래인 갈색고래, 빨간고래가 매수세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이 갈색고래까지 고개를 피벗해주기 전까지는 일단은 저는 충분히 하방 경직성이 아주 강하고 밑으로 조금만 빠져도 받아 먹으려는 이 매수 수요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48K 이 하단에 있는 매물대만 훼손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이 박스권 내에서 하단으로 조금 내려준다라고 하면 줍줍하기 너무나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 조금 더 싸게 비트코인을 더 많이 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한 48K 정도까지 좀 눌려주면서 개인들 투매 유발해주고 던지게 만들어서 이 구간에서 좀 앞자리가 4에서 비트코인을 조금 더 모으고 싶은 개인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항상 말씀드리는, 눌리고 올리냐 바로 올리냐, 어차피 선택은 두 가지밖에 없다.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분할로 모아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 그리고 많은 분들이 딱 가격만 놓고 보면 지금 뭔가 굉장히 빠질 것 같고 또 52K에서 이렇게 횡보하니까 폭락하는 거 아니냐 라고 걱정하고 계시지만, 과거부터 이 비트코인이 고점을 찍고 내려왔을 때는 언제나 이 소셜에서 대중들의 토론이 가장 많이 일어났을 때, 실제로 비트코인이 딱 고점을 찍고 내려왔을 때가 이때 당시 1월 10일날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했다라고 하면서 엄청난 언론과 커뮤니티에 엄청난 토론이 있었습니다. 오른다 내린다 막 이런 과열이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엄청난 토론이 있고 나서 조정이 나오지, 지금은 가격은 많이 올랐지만 생각보다 이렇게 디스커션이 없다, 그렇게 강력한 논쟁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들어보자면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엄청난 과열이고 뭔가 대폭락할 것 같지만 막상 인간 지표를 보면 아직 충분히 그렇게 큰 과열은 아닐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항상 제가 말씀드렸던 거, 비트코인 이제 큰형님은 많이 달려줬다.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아우들 좀 키높이 좀 할 수 있게 어쨌든 큰형님이 좀 용돈도 주고 돈도 좀 뿌려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실제 흐름을 보면, 마켓 리얼라이즈 밸류를 보면 실현 가치가 이 노란색 큰형님은 이미 엄청나게 많이 상승을 했고, 둘째 형님 이더리움조차 나름대로 의미 있는 지금 상승을 했는데 지금 계속 죽쓰고 있는 거 누굽니까? 막내인 이 알트코인들은 아직도 계속해서 심정지 상태로 저평가 구간에 있다. 아무리 뭐 이번에 AI 코인들이 상승했고 저장소 코인들이 상승했다라고 해도 알트코인들은 아직도 지금 저평가 구간이다라는 거. 그리고 작년 대비해서 퍼포먼스를 보면 비트코인은 17.6%, 이더리움조차도 지금 더 강한 퍼포먼스 18.2%를 보이는데 알트코인은 지금 큰형님 둘째 형님의 절반도 안 되는 수치. 그러면 적어도 첫째 형 둘째 형은 이제 어느 정도 어깨에 나란히 맞춰줬으니까 막내도 이제 좀 올라와 주면서 이 간격을 줄이고 키높이를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비트코인 지금 당장 안 올라도 된다, 조금 쉬어주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 내려주고 알트코인들한테 좀 힘 실어줘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트코인 시즌 지표로 볼 때, 분기 지표로 보면 지금도 뭔가 알트코인 지금 과열 찍고 이제 하락하는 추세구나 라고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연별 흐름을 보면 아직도 우리는 비트코인 시즌이다. 아직도 알트코인, 진짜로 알트코인 불장에 오려면 알트코인 이어 지수가 75 이상 올라가야 됩니다. 과거에 2021년 어땠습니까? 이때 진짜 알트 불장일 때, 21년 불장 당시에 이때 알트코인 시즌 연간 데이터가 거진 75, 80, 90에 육박했다. 근데 지금은 아직도 연간 지표로 보면 24에 위치하고 있다. 우리가 아직 알트코인들이 진정한 불장, 광기의 장으로 가려면 아직도 멀었고, 아직도 알트코인 뭔가 많이 저점 대비 상승한 것 같긴 하지만 아직도 부족하다라는 거. 그리고 와이코프 패턴에 따르면 알트코인 패턴이 지금 어떤 흐름에 있냐,
제가 봤을 때는 와이코프 패턴이 페이즈 뒤에 이 핵심 저항대를 돌파해주고 리테스트가 잘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그 다음 진정한 알트의 불장 페이지 2로 갈 수 있는 그런 패턴을 보여준다라는 것인데 지금이 딱 어떤 상황입니까? 이 핵심 박스권을 알트코인 시총이 돌파하고 리테스트까지 맞추고 다시 상승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페이지 2 진정한 알트 시즌이 올 수 있는 그런 차트적인 패턴도 지금 형성이 됐다라는 것이고 과거에 알트코인 시즌이 왔을 때 흐름을 보면 다 동일했습니다. 쌍바닥을 만들어주고 이 넥라인 돌파 후에 리테스트하고 출발. 2020년도도 쌍바닥 찍고 넥라인 돌파하고 리테스트하고 출발. 지금도 뭡니까? 이런 식으로 쌍바닥 만들어줬고 최근 넥라인 돌파 후에 리테스트까지 마쳤다. 그러면은 과거 알트 불장 패턴과 동일하게 지금 이제 큰형님, 둘째형님 출발했으니까 알트들도 저는 충분히 분출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좋은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캐처님 어쨌든 알트 잘 준비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캐처님이 진짜 좋게 보시는 섹터 몇 가지만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하시면 제가 계속해서 노래를 불렀던 섹터가 뭐였습니까? 일단 이번 24년 불장의 섹터 3대장 디핑과 AI, RWA 이 세 개는 여러분들이 절대 놓치시면 안 되고 여기에 플러스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 비트코인 생태계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레이어2 전쟁 지금 새로 출시되는 엄청난 레이어2 코인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거 솔라나 생태계까지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잘 보신다라고 해도 충분히 우리가 포트를 어떤 코인들로 구성해야 되는지 이미 한물간 철 지난 싸구려 고인물 코인들로 구성을 해나갈 게 아니라 정말 핫하고 하이프하고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성장성이 큰 기회비용을 최대로 살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구성하기에 매우 좋은 시기다. 지금 쟁쟁한 레이어2들이 이제 앞으로 출시될 것들이 줄줄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스타크넷을 필두로 앞으로도 지금 레이어2들이 출시될 것이고 레이어2 경쟁에서 또 엄청나게 아비트럼과 옵티미즘처럼 크게 포텐이 폭발할 수 있는 코인들도 향후에 많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시기에 충분히 알트 섹터들 공부를 잘 하셔서 어떤 것들을 효율적으로 현명하게 포트에 구성할지 고민을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영상 도움되셨다 하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더 자세한 투자 전략이나 디테일한 정보 필요하다 하시면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제가 직접 운영하는 텔레그램 정보방 활짝 열어놨으니까 이쪽으로 입장하셔서 정보 참고하시고 성공적인 투자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드리고 여기까지 비트캐쳐였습니다.